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강대원입니다. AI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AI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AI라는 게 두 가지의 양면이 있죠. AI를 쓰고 싶은데 AI에게 내부 정보가 유출될까봐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AI를 툴로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이 N2SF 또는 제로 트러스트 이런 기반들에 대해서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 쪽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브라우저를 대부분 많이 쓰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통한 위협이 확산되고 침투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성의 AI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그 생성의 AI에게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 유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기존의 VPN 가지고는 보안을 강화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N2SF는 데이터 중심, 사실 제로 트러스트도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계 중심에서 이제는 경계가 없는 데이터 중심의 이런 보안 체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앞에 부분에서도 말씀하셨죠. 제로 트러스트를 뭔가 솔루션이나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로 트러스트의 철학들, 원칙들을 보면 never trust, always verify, 항상 검증해라는 것들, 그리고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라 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다가오니까 뭐다? 컨텍스트 기반의, 맥락 기반의 뭔가 정보를 동적으로 통제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 전체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단위, 데이터 단위로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N2SF 작년 9월 30일에 발표했던 국가망보안 체계에서 보면은 준비하고 위험 식별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이드라인 1.0의 그 정보보안 모델 해설서에 보면 11번째에 보면 CDS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억세스 CDS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정보 모델 11번에 보면 정보 연결을 위한 CDS를 구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들은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영역과 신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또는 S 영역과 O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뭔가 업무를 할 때 있어서의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CDS, 크로스 도메인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도메인 솔루션에는 액세스 CDS, 트랜스퍼 CDS, MLS CDS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액세스 CDS. 액세스 CDS는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VDI도 액세스 CDS의 한 종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VDI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트한 버전인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액세스 CDS 방식을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 트랜스퍼 CDS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망연계 솔루션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는 자료가 이동되는 그런 CD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 기반으로 통제하고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무해하고 그 다음에 전송되는 컨텐츠를 심사해서 넘기는, 그래서 로깅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크로스 도메인 솔루션들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액세스 CDS의 핵심적인 특징을 보면은 열람하고 중계한다라는 거죠. 화면을 열람하게 하고 화면을 중계한다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세션이나 논리적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데이터 유출이 방지되는 거죠. 기존의 공공이나 금융기관에서 업무용 VDI, 인터넷용 VDI 따로 썼던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격 근무라든지 또는 대민 서비스라든지 또는 인터넷망을 분리해서 쓴다든지 이런 목적들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N2SF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액세스 CD를 쓸 때에도 보안 통제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 보면 첫 번째는 통제하고 식별하는 사용자를 인증을 투팩터로 한다든지 권한 관리를 세밀하게 한다든지 세션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타인의 세션과 혼용되지 않게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도 정보가 흐르면서 있어서 통제되는 DLP 기능들. 그 다음에 이 암호화돼서 전송이 돼야 되기 때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검증하고 검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N2SF에도 이야기하고 제로 트러스트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뭐 외국의 외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한 5년 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이 공공은 아직 들어간 적은 없지만은 민간이나 금융 쪽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솔루션인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비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영역을 접근하기 위해서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단말기에서 인터넷 접속하는데 인터넷을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격리 서버,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격리 서버가 화면을 그려서 그린 화면을 사용자에게 비디오 픽셀 또는 사운드 스트림으로 전송하는 이 방식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입니다. 과거로 치면은 저 RBI 서버라는 게 VDI 서버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 RBI의 장점은 뭐냐면 아래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은 VDI는 별도 OS, 별도의 오피스, 별도의 보안 솔루션들이 다 필요를 했어요. 근데 이 RBI는 브라우저만 격리하기 때문에 이 RBI 격리 서버에는 브라우저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OS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전혀 필요도 없고 당연히 VDI보다 굉장히 적은 리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엄청나게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뭐 OS 비용이나 다른 보안 솔루션 투입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실제적으로 모델을 한번 보시면은 자, 내부망에 있는 인터넷 업무왕 PC에서 인터넷을 쓴다 또는 생성의 AI를 쓴다 또는 SaaS 어플리케이션 쓴다고 했을 때의 구조를 보시면 RBI 서버하고 내부에 있는 업무용 PC 간에는 HTTPS 443 통신 딱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저 443 통신을 통해서 비디오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RBI 서버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셋톱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IPTV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PTV의 셋톱 박스를 조금 더 PC에 쓸 수 있도록 강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쓰고 있는 업무용 PC는 그냥 TV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표준 브라우저를 단말기로 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에이전트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표준 단말기, 크롬이나 엣지나 사파리, 파이어폭스 같은 표준 브라우저를 단말기를 쓰고 그래서 비디오를 읽어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생성의 AI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단말기에 그 스크립트가 들어오거나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건 좋아 그래. RBI 알겠어. 근데 생성형 AI, 챗GPT, 제미나이, 크로드 같은 걸 사용할 때 거기에 입력되는 글자들을 좀 통제를 해줘. 거기에 업로드되는 파일들을 통제를 해줘라는 요구사항들이 민간, 금융, 공이 공통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쓰던 웹 브라우저는 그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RBI는 서버를 통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영업비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차단하거나 마스킹하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클립보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에 대해서. 업로드하는 파일, 다운로드되는 파일에 대해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업로드되는 파일들. 생성형 AI나 인터넷이나 또는 뭐 인터넷 메일이나 이런 쪽에 업로드되는 파일에 대해서 무조건 허용하고 차단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어떤 등급인지 또는 그 문서의 내용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N2SF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C 등급의 문제인지 S 등급의 문제인지 O 등급의 문제인지를 구분을 해서 오픈 등급이면 그냥 업로드하면 되겠죠. S 등급에 업로드 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라는 거죠. C 등급은 안 된다.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책 적용을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운로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다운로드 할 때도 C 업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하면은 C 등급이라고 레이블을 박아줘야 됩니다. 문서에다. S라고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레이블이 분류가 돼야 되고, 만일에 다운로드하는 URL이 내부 업무 시스템이 아니고 외부의 인터넷이면 그 파일이 그냥 들어오면 바이러스 위험 감염 위험이 있죠. 그래서 CDR을 처리를 해서 검증하고 바이러스 백신으로 검사해서 무효화 처리를 한 다음에 내부로 가져와야 안전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VDI나 기존의 일반적인 브라우저는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RBI를 쓰면 이런 정책들이 적용이 가능하다.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 정책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생성형 AI를 쓸 때 저희가 작년에 N2SF 실증사업도 했었는데요. 생성형 AI를 쓰는데 챗 GPT, 제미나이 같은 거 쓰고 있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진입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마스킹 처리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브라우저로 격리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망에서도 생성 AI를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망분리가 되어 있어서 내부망에서는 상용 생성 AI를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리모트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내부망에서도 쓸 수가 있다는 장점 1번. 2번, 입력되는 프롬프트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챗 GPT에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 휴대폰 번호가 들어간다 하면 마스킹 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신용정보 같은 게 올라가도 맥락을 분석을 해서 홍길동이가 어느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 이런 식으로 가명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프롬프트 통제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개인정보 탐지합니다. 패턴 정규식에 의해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다 탐지해서 차단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의 종류가 있어요. 소스 코드라든지, 특히 도면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학습을 못 시키게 아예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입력하는 프롬프트뿐만이 아니라 그 AI가 응답한 내용도 로깅을 한다. 전수 로깅을 한다는 거죠.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응답을 했다도 로깅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입력하고 엔터 키 누르기 전에 AI에게 전달되기 전에 차단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행위를 감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 형태나 또는 쓰임이나 소화로 전송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정책 관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런 기능들을 만들었더니 관리자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내가 이런 AI를 써야 되는데 정책 넣어주세요. 나는 이런 AI.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 관리도 동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관리자가 기본적인 세팅만 해놓고 템플릿에 제공해 놓으면 알아서 적용이 돼야 되지, 한 땀 한 땀, 지금 AI 시대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책을 먹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 기반의 또는 그룹별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텍스트 기반의 문맥을 파악해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만 관리의 효율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하기 힘들면 결코 관리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파일도 보면은 입력하는 내용들을 뭐 OCR로 추출한다든지 그 패턴을 분석을 해서 개인정보 당연히 탐지하겠지만은 이제 입력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어떤 문서의 내에 대외비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타이탄 뭐 설계 도면 소스 코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업로드 안 되게 생성의 AI에 업로드 안 되게 어떤 인터넷 쪽으로 업로드 안 되게 이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문서 내용을 보니까 무슨 회의록 무슨 내부 전략 이런 다른 키워드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관리자가 승인하면 업로드 되게끔 또는 막는 개를 태워서 업로드 한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또 리모트 브라우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2SF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래 좋아.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업로드할 때 관리되는 건 알겠어.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서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막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문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문서 내에 있는 메타데이터나 키워드 패턴을 이용해서 CSO 등급을 분류하고 또 그 어떤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됐는지를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하고 매핑을 해서 조건부로 CSO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조금 보시면 그래서 분류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CSO에 따라서 문서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등급에 따라서 통제하는 기능들을 부여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뒷장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리모트 브라우저의 보안 기능들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기사 주간에 실증 사업을 했는데 내용은 내부에 있는 기관 전산망의 업무 PC, 그 다음에 VDI, 온북에서 인터넷망에 있는 생성형 AI, 그 다음에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라는 데를 사용을 하는데 기존에는 못 썼어요. 인터넷 PC에서만 됐고 내부 업무 PC에서는 안 됐었는데 이것을 리모트 브라우저라는 엔진을 DMZ 구원에 업무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DMZ 구원에 나와서 ICANN, PAM, 그 다음에 RBI 정책관리까지 넣어서 내용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생성의 AI를 쓰지만 내부의 중요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감사하고 로깅하는 그런 것으로 구축을 해서 지금 국중은 보안성 심사만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부 업무망에서 인터넷 쓰는 건 알겠어. 근데 반대로 재택에서 또는 소규모 사무실, 지사, 해외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 쓰는 것도 요즘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VPN이 위험하다는 것들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RBI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BIOD,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트 브라우저는 있기 때문에 PC가 아니어도 됩니다. 윈도우가 아니어도 되고 리눅스나 맥이나 또는 태블릿이나 모바일이나 다 표준 HTML 그런 같은 브라우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떤 디바이스에서 다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PN보다 더 강화된 저희는 IAP, Identity Aware Proxy라는 프로토콜을 쓰기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PN은 한번 뚫리면 다 열려버리는 그런 방식이고 선접속 후 인증 방식인데 IAP는 일종의 그 웹
VPN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인증 후접속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선인증 검증 후에 연결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것도 VPN 같은 모든 네트워크가 아니라 앱 단위, 어플리케이션 단위, URL 단위로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도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계를 해주는 RBI를 거쳐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설사 뚫린다고 하더라도 내부 업무 시스템이 뚫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그냥 브라우저가 있든 뭐 탭이든 뭐 모바일이든 또는 뭐 이런 가정에 쓰고 있는 일반적인 PC에서 접속을 해도 처음에 접속할 때 아이디하고 디바이스의 컨텍스트, 이 디바이스가 뭐 윈도우인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지 한국에서 들어오는 건지 가정에서 들어오는 건지 또는 리눅스인 건지 뭐 해커가 조작한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는 건지 표준 크롬이나 표준 엣지에서 들어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도 이 RBI에 들어올 때는 아이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권한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정당한 위치에서 정당한 시간에 정당한 권한을 요청하는 건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토큰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URL에 들어갈 건지를 그 토큰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내 산에 있는 게이트웨이가 그 토큰을 체크해서 이게 정상적인 통신의 흐름인지 요청하는 URL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권한이 맞는 건지를 체크해서 내부의 그 웨어라든지 파일 서버라든지 ERP 서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트래픽을 전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달해도 실제 접속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단말기가 아니고 RBI 서버가 접속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이 방법도 저희가 작년에 NST라는 기관에 실증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을 쓰는데 실증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VPN하고 IAP의 차이입니다. 아이덴티티 어웨어 프록시는 이 토큰에다가 신원을 실어서 토큰을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VPN은 한번 뚫리면 네트워크 전체가 뚫린다라는 거. IP 기반이고 포트 기반인 반면에 IAP는 굉장히 그 URL 베이스, 상대 측의 URL 기반의 토큰 베이스라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조절하고 미세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로 트러스트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신원을 검증한다라는 거죠. 디바이스를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디바이스를 사전에 등록시키고 등록된 디바이스만 접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어느 IP에서 들어오는 건지 어느 시간대에 들어오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5분 전에 서울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부산에서 들어온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이제는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금융의 FDS 같이 이상징후 탐지 같이 오늘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내일 갑자기 중국 IP로 들어와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로 트러스트의 PEP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소프트캠프의 그 RBI 솔루션은 이러한 다양한 RBI 기반의 격리, 그 다음에 IAP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제한다든지 그러면서도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DRP 기능들, CDR 기능들, 웹 필터링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로그를 남겨서 종합적으로 로그를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RBI뿐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RBI의 ICAM도 들어있고 DLP도 들어있고 CDR도 들어있고 제로 트러스트 엔진도 들어있고 통합 로그 기능도 같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BI에 붙어 있는 ICAM 모듈을 통해서
권한 관리나 인증 관리를 하고 이 Z값 정책 엔진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을 제로 트러스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N2SF에서 이야기했던 Access CDS의 통제 항목, 그러니까 Access CDS를 쓸 때 지켜야 되는 통제 항목이 61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격리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경계를 방어해야 되고 흐름을 통제해야 되고 CDS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접근하고 할 때 원격 접근을 통제하는데 그 세션 하나하나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계정들을 ICAM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5분 이상 비밀번호 로그인에 실패를 하면 투팩터 인증을 한 번 더 받는다든지 계정을 잠근다든지 그러한 계정 관리.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내에서 접속을 하면 ID 패스워드, 사회에서 접속하면 ID 패스워드 플러스 OTP 이런 식의 멀티팩터 인증을 가져간다든지 그 다음에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자가 허용한 IP에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고받는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되어 있어서 해킹 위험을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 또 DLP 기능을 통해서 입력되는 또는 클립보드나 업로드되는 파일에 대해서 통제 기능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기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NST라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곳에 저희가 작년에 실증을 했습니다. BYOD 장비에서 재택 장비에서 내부에 있는 기관 전사망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쓰는데 이러한 RBI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증을 끝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설명드리다가 제가 순서를 잠깐 까먹어서 건너뛰었는데 기존에 있는 문서들 어떻게 CAOS로 나눌 거냐는 거죠. 지금 여기 기관에 오신 분들 제일 고민거리가 그걸 거예요. CSO로 나누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뭘로 나누냐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어쨌든 업무 시스템은 CSO로 나눴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업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되는 문서는 자동으로 레이블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링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 앞으로 다운로드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기존의 PC에 보관되어 있는 팔습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저희는 이미 이런 엔진을 개발을 했는데 3번 스캔을 합니다. 첫 번째 스캔을 해서 그 문서의 메타 정보를 읽어서 이 문서가 어디에서 다운됐는지 어느 업무 시스템에 다운됐는지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시스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미등록 업무 시스템도 파악할 수 있고 등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만들었던 업무 시스템별 CSO를 나눴기 때문에 2번에서도 2차에서는 문서에다가 CSO를 맥락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업무 시스템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문서를 10,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서의 메타데이터에 어떤 업무 시스템에서 다운됐다라고 들어있는 메타 정보는 전체 문서의 20%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여전히 어디에서 다운로드된 정보가 없어요. 옛날 시스템이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AI에게 그 문서를 분석을 맡겨서 이거 뭐야? 영업 비밀이니? 개인정보가 들어있니? 이렇게 해서 맥락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3번을 스캔한다. 처음 스캔해서 어디에서 다운로드 됐는지 메타데이터를 찾고 메타데이터 찾았으면은 그 메타데이터를 갖고 2차 스캔할 때는 등급을 부여를 하고 그 2차에서 등급을 부여할 수 없었던 나머지 70%는 AI에게 맡겨서 개인정보가 있으면 S, 없으면 O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S로 가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총 3차에 걸쳐서 스캔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만들어지는 문서는 어떻게 할 거야 하면 관리자가 저장하는 사람이 최초에 저장할 때 수동으로 분류를 하거나 이것도 AI에게 분류를 맡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다가 스몰 LLM을 설치를 해서 스몰 LLM에서 그 문서를 판단을 해서 C인지 S인지 O인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가는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차에 출처를 식별해서 2차에 시각화해서 뭐 문서에다가 아이콘으로 색깔 구분을 한다든지 같은 엑셀인데도 뭐 빨간색 엑셀, 노란색 엑셀, 녹색 엑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에 가서는 그 2차에서 구분 못했으면 AI에게 학습을 시켜서 맥락을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더 등급을 조정하거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세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그 시스템에 AI 점수를 부여해서 뭐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이건 C야.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S야. 몇 점 이하면 O야. 이런 것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앞에 시간이 밀렸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보안 때문에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안으로 가능하게 기존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 이런 보안 툴들을 써서 뭔가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